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부 우동 한 그릇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니 마치 낯선 나라에 오기라도 한 듯 1년간의 나의 빈자리가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다. 그동안 서강대 캠퍼스나 신촌 부근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우리 동대만 해도 전에는 없던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돌아온 지 약 보름,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오후에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명운이네를 찾아갔다. 분명 경성고등학교 앞 골목 안에 있었는데 골목 상인들의 업종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명운이네는 가게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다. 작은 구멍가게 한쪽을 밀려 떡볶이와 오뎅을 팔던 명운이 엄마는 그나마 경쟁이 심해지고 장사가 잘 안 돼 어디론가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가끔 퇴근길에 들르면 오뎅 국물에 우동을 말아주던 명운이 엄마.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10살짜리 명운이와 6살짜리 명치기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늘 비좁은 엄마 가게 한 귀퉁이 쪽마루에서 안준뱅이 상을 하고 숙제를 하던 명운이의 모습도 떠오른다. 일본 작가 쿠리 르헤이의 우동 한 그릇은 바로 일본판 명운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읽어 온 국회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섣달 금은날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차림새의 새 모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안주인이 인사를 하자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 부부가 뒤에 대고 소리쳤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왔다. 북혜정이 안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다.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2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고 곧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다. 3인분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할 거야. 남편이 다시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으며 말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했다. 엄마, 올해도 북해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소년들의 엄마가 답했다.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다.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으나 다시 150엔으로 바꿔놓은 것이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 팻말을 2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다.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소녀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우동을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자, 이리 오세요. 부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지우고 2번 탁셔로 안내했다. 우동 2인분이요. 부인이 부엌 쪽에 대고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세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아, 그리고 준아,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에게 고맙구나.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꼭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부엌에서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다음 해에도 북해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서 있었다. 그러나 새 모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북해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두었다. 새 테이블들 사이에 있는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새 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곧 2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불리었고, 젊은 연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했다. 10수년이 흐르고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북해정에서 망년회를 하고 있었다. 2번 탁자는 그대로 빈 채였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려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지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죠. 북해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닦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다. 뭘 하고 있나? 저 테이블은 이분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거 아니야? 거잖아. 안주인이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하고 답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꽤 오래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귀결, 해피엔딩이 썩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 현실에서도 이런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아마 우동집 주인은 문 닫는 시간에 들어와 겨우 한 그릇을 시키는 가난한 새 모자를 구박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의사, 은행원이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그냥 내 노파심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북해정 주인과 같이 맘씨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명운인의 새 모자도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새 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